음악가분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 작년에 꽤 많은 화제가 됐었죠. 샘튜브가 뭐 처음 달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루기 이전부터 꽤 많은 사용자들의 얘기들이 오고 갔던, 조금 과도하게 말하면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놓고 얘기들이 들끓었던 그런 브랜드였죠. 미디 플러스. 오늘은 그 미디 플러스의 다른 시리즈 제품 MS 라인업 제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이 제품들인데 지난번에 살펴본 제품들이 MI 시리즈였죠. MI 시리즈의 두 형제, 작은 건 MI3, 큰 게 MI5. 정확히는 MI3 마크2, MI5 마크2였는데 오늘 볼 제품들은 MS 시리즈예요. 등급이 좀 다르죠? 5하고 6. 그거의 버전 2인데 이 제품들은 마크2라고 안 하고 V2라고 해요. 작은 제품이 MS5 V2, 그리고 이 큰 제품이 MS6 V2,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 회사 미디 플러스는 대만 회사죠. 원래는 70년대 중반, 74년에 만든 타홍 뮤직 컴퍼니, 이 악기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악기 중에서도 이 키보드, 전자 키보드 기술을 꽤 앞서간 그런 회사였죠. 그래서 실제로 7, 80년대에 저희 나라에서 이 회사 제품을 꽤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 80년대 이 빅3 기업 중에 하나였던 대우그룹에서 이 미디 플러스에서 OEM 납품을 받은 키보드를 출시해서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디 플러스가 정작 좀 더 큰 회사로 우뚝 서게 된 거는 PC에 들어간 이 사운드 카드용 미디 키보드를 만들었어요. 악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더 많은 기술과 설계들이 지배하게 돼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라서 이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나서 미디 플러스는 이 부분에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 마스터라는 제품이었고, 그 이름을 따서 현재 미디 플러스란 브랜드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하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기타 스튜디오 관련된 장비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하이파이 스피커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이게 좀 독특하죠. 당연히 스튜디오용 사운드에 최적화된 자사의 기술이 스튜디오 모니터를 떠올리지 않았을 리가 없고, 그거를 완벽한 모니터용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조금 범용적인 사운드를 지향해 제작했다는 게, 그게 오늘 저희가 이 제품을 지난번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MS 시리즈는 저희가 지난번에 본 MI 시리즈하고 디자인 자체 이 인상도 많이 다르지만 얼핏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MI보다 상위 제품이라는 거, 상위 라인업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언급할 얘기지만 여러 가지 스펙과 물리적 특성들이 MI보다 상위 라인업인 건 분명한데, 여러 인터페이스, 기타 지금같이 액티브 시스템에 대한 이런 구성을 보면 MI 시리즈보다는 상위 제품인 건 분명한데, 제품 자체가 지향하는 특성들을 보면 MI 시리즈는 좀 더 라이프스타일, 그냥 데스크탑에 놓고 굳이 집중해서 듣지 않더라도 그냥 어디서 두런두런 TV 소리를 듣거나 BGM으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도, 그리고 데스크탑에 놓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듣는 쪽에 오히려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MS는 좀 더 전문 용도, 특정 작업을 할 때 쓰라고 그렇게 만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스피커가 MS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MS 시리즈가 MI 시리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개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좌우를 페어로 출시한 게 아니고 한 개씩 별도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받았는데 총 4개인 거예요.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딱 그 스튜디오 모니터의 시그너처 같은 그런 패키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S 시리즈 이 5와 6 V2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뭐냐면, 개별 액티브 시스템, 한쪽 스피커에만 앰프가 있고 유무선을 연결해서 좌우를 완성하는 그런 페어가 아니고 각각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스피커마다 개별 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액티브 스피커에서도 꽤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2개가 아닌 멀티 채널로 구성할 때도 사용자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부분이고요. 주로 많이 사용할 좌우 페어링을 시키는 시스템도 아주 훌륭하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게 소위 TWS라는 거죠. 트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 이 두 제품을 유선으로도 연결하겠지만 어쩌다 쓰더라도 블루투스를 사용할, 참고로 블루투스 5.1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를 좌우 2채널로 블루투스로 사용할 사용자들 위해서 아주 스마트한 페어링 방식이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두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파워를 켜고 두 스피커의 블루투스 스위치를 약 3초 이렇게 눌러주면 삐빅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부터가 좀 재밌어요. 좌우 스피커가 서로 역할을 지정하는데, 저희가 이건 왼쪽 오른쪽 지정을 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앞에 LED를 깜빡깜빡거리면서 너는 왼쪽을 해, 내가 오른쪽을 맡을게 라고 대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왼쪽 스피커가 될 스피커의 앞에 LED는 색깔이 2개로 바뀌어요. 흰색과 약간 하늘색 톤인 아이스 블루. 그래서 MS5 V2를 보면 이 왼쪽 스피커가 서서히 흰색이 됐다가 푸른색이 됐다가,
이 왼쪽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역할 지정합니다. 그리고 트루 와이어리스 시스템, 이 TWS 시스템은 나중에 음악을 들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연결한 좌우 채널의 위상이 대단히 정교해요. 뭐 이렇게 레이턴시 이런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스테레오 이미징이나 정교한 스테이징이 떠오르는 그런 걸로만 봤을 때도 좌우 채널의 역할이 무선에서도 대단히 정교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거, 그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MI 시리즈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좀 더 늘어나 있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XLR 단자 같은 게 추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밸런스는 TRS와 XLR 두 개를 다 지원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원거리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런 인터페이스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하이와 미드, 고역과 저역을 각각 3단계,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3단계로 사용자 취향과 공간에 맞게 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일반 RCA 입력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볼륨이 있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그냥 사용자 환경에 맞으면 그대로 맞춰놓고 쓰라 이런 의미라서 그 흔한 이 리모컨으로 뒤에까지 가서 돌리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서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딱 좌우를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MI 시리즈하고 이 외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평면 배풀이었던, 하지만 이 예산 기본적으로 곡면 디자인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이 가격대하고 좀 걸맞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 여하튼 MI 시리즈는 정면 배풀이 이렇게 평면이었는데 비해서 MS 시리즈는 좀 스타일리시하죠. 정확히는 V2 버전만 그래요. 오리지널 버전인 MS 시리즈는 역시 또 평면이었는데 V2 버전이 되면서 이 트위터 주변에 웨이브 가이드가 생기고 미드 베이스 부분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미드 베이스가 위치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동일한 1인치 실크돔을 쓰고 있고 미드 베이스가 이게 카본 파이버를 직조한 그런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죠. MI 시리즈는 글라스 파이버를 사용했던 데 비해서 카본 파이버 섬유를 쓰고 그 바깥쪽을 매끄럽게 코팅한 이 구조는 조금 더 우월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고 서로 특성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 참고로 이 카본 파이버 소재의 진동파는 이보다 좀 등급이 다른 꽤 고가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그런 소재죠. 전 구간, 중앙부터 바깥쪽까지 전 구간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동심원 부분에서 똑같이 진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동일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소재로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소재인데 그걸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드베이스 구경은 MS5V2가 5.25인치, MS6V2가 6.5인치. MI 시리즈 때도 얘기했지만 그 5하고 6 이 숫자가 그 미드베이스의 직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데 MS 시리즈는 MI 시리즈보다 출력을 낮게 책정했어요. 대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각 드라이버에 별도의 F로 동작을 합니다. 트위터는 20W, 미드베이스는 MS5는 50W, MS6는 60W D클래스 증폭단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MS가 MI보다 상위 제품이면 앰프 출력이 더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낮게 책정한 이유는 이 스피커가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쪽보다는 각 드라이버를 별도로 동작시키면서 좀 더 정교한 사운드, 좀 더 순도 높은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그 수치에서 짐작이 됩니다. 그런 출력 수치를 하고 있는 액티브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면 MS 시리즈는 V2 버전은 MI 시리즈와 어떻게 다른지 소리를 좀 들어봐야죠. 소리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heard you calling on the megaphone. You wanna see me all alone. As legend has it, you are quite the pyro. You light the match to watch it blow. And if you'd never call for me, I might have drowned in melancholy. I swore my loyalty to me, myself, and I. Right before you lit my sky up. All that time I sat alone in my tower. You were just honing your powers. Now I can see it all.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to live. Devil may care. No cares or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But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t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it come tomorrow of me.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자, 지난번에 MI 시리즈를 보셨던,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면 이 MS 시리즈하고 차이를 대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저도 막연히 스펙을 보기 전에는 좀 더 에너지틱하고 푸짐하고 상위 버전의 소리가 나오겠구나,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스펙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이 스피커는 MI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순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제품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MI 시리즈가 조금 더 흥미 위주의 이 가격과 이 사이즈의 소리를 한번 듣고 놀래봐라 너희들,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사운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MI 시리즈 5와 3 두 제품 얘기를 하면서 BMW의 고역과 ATS의 베이스를 상당히 지향을 했다. 미드 베이스는 다이나믹하고 고역은 쨍한 소리를 내는 그 특성이 그대로 MS에 이어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MI 시리즈의 그 서로 상반된 그리고 적극적인 소리를 내는 트위터와 미드 베이스 두 소리를 그대로 매끄럽게 이어붙인 그 중역대의 리니어리티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고역과 저역이 흔한 말로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튀게 들리지 않고 전덕이 고르게 플랫하게, 이 스피커 자사에서 측정한 SPL도 그렇고 주파수 그래프를 보면 꽤 플랫한, 이쪽에서는 한 70Hz대까지, 그리고 위는 한 20kHz 이상까지 꽤 플랫하게 가는, 그래프 특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대역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MS 시리즈에 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라기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가격대로 본다면 그냥 100만 원대 스피커는 가격대로 훌쩍 뛰어넘고, 개성을 추구하지 않는 한 200~300만 원대의 스피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실적인 소리 있죠. 순도 높게 음색을 재현하고 해상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파이 스피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저희가 듣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꽤 호소력짙게 들린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다이나믹 특성은 여전히 우수해요. 순도가 높고 해상도를 높였다고 해서 파워 핸들링을 축소시키거나 그거를 조금 손해를 보고서 순도를 높인 이런 쪽이 아니고, MI 시리즈에서도 이 스피커의 어떤 시그너처처럼 그렇게 강조했던 베이스 다이나믹, 이런 건 여전히 출력 수치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서도 미디 플러스의 사운드 시그너처로서 잃지 않습니다. 굉장히 뚜렷하고 박진감 있는 그런 베이스를 들려주는데, 그 페이트 오브 오피리아,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베이스 비트의 그 밀도감 같은 게 이 스피커가 그렇게 뭐 견고한 바디로 만든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안에 브레이싱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제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왜 그런지가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 MS 시리즈의 이 비밀 같은, 이 제작자의 어떤 묘수 같은 부분이 뭐냐면, 리플렉싱 포트를 베이스 아래쪽, 스피커 리어 베플의 아래쪽, 얼핏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밀폐형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 베이스 소리가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옆으로 가늘게, 뭐 슬릿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두어서 밀폐형보다는 능률은 좋지만 베이스가 아주 밀도감 있게 나오게, 이게 그렇게 뭐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저음이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니고, 앰프의 드라이브 시스템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그 공명 시스템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튼 그 설계를 굉장히 정교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멋진 저음, 에너제틱하고 파워 핸들링이 크지만 정확한 울림을 가진 베이스, 베이스가 TI 시리즈보다 좀 더 진화한 아주 멋지고 좀 더 사실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하나를 듣는 재미만으로도 MS 시리즈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일단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면
특히 웨이브 가이드 같은 걸 둔 이 상위 대역 2kHz 이상, 이 크로스오버를 2kHz에서 잘랐더라고요. 2kHz 이상의 대역에서 대단히 또랑또랑 하면서도 확산감이 좋은, 이거는 모니터 하기에도 좋지만 그냥 일반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니, 소위 뭐 프로포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문용어로. 그런 특성이 대단히 좋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딴 걸 얘기하기 전에 그 고음 자체가 대단히 고급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는 TI 시리즈보다 좀 더 많이 장르 특성을 거의 가리지 않는, 어느 장르는 잘하고 어느 건 못하고 이런 게 별로 없이 고르는 재생. 어떤 면에서는 그게 모니터의 어떤 모니터가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인데, 이 스피커는 음악 감상용이면서도 그런 특성이 대단히 우수해서 모니터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을 음악을 듣는 내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음영, 그 베이스의 그루브 느낌과 함께 짙어졌다 옅어지고 두꺼워졌다가 이렇게 얇아지는, 다이애나 크루의 데빌 메이 케어 같은 곡이 딱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오디오적 쾌감이 또 굉장히 뛰어난, 여하튼 여러 곡을 듣는 동안 이 스피커에서 많은 게 발견이 됐고, 그때부터 다시 또 드는 생각이, 이 스피커는 과연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제 또 알려드리지만 이 스피커는 TI 시리즈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소비자 가격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MS6 V2가 30만원? 30만원대가 아니라 30만원이에요 그냥. 그리고 MS5 V2가 20만원.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각각 20만원, 30만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스피커를 너무 지나치게 막 1000만원짜리 스피커랑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좀 약간은 거부감이 들 만큼의 좀 과장된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개입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선입관이 개입되지만 않는다면 이 스피커는 30만원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메인 시스템이 있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하지만 편하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대단히 순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하이파이 오디오 파일의 그런 서브 시스템으로 쓰기에 난 뭐 한 1,200만 원을 드리고 싶지 않다. 게다가 앰프까지 굳이 달지 않고 심플하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찾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 싶어요. 참고로 전에 TI 시리즈를 저는 집에서 TV 용도로, 그리고 제 딸이 집에서 이 BGM으로 쓸 때 아침 저녁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좀 더 효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스피커의 품질을 봐서는 녹음할 때 모니터로 써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뭐 내구성까지는 제가 테스트 안 해봤지만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작사인 미디플러스 같은 회사의 철학이나 회사의 연영으로 봐서는 이렇게 뭐 조금 쓰다가 못 쓰게 될 그런 스피커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이 스피커는 듣는 내내 약간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기특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자꾸 쳐다보게 되면서도 연결하면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또 그런 스피커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피커를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속눈샘 치고 사도 돈을 낭비한 가격이 아니라는 그 정도 등급의 가격이니까 주문해서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이 스피커를 듣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디플러스의 저희로서 이제 두 번째 듣는 신제품 MS5, MS6의 V2 버전 두 제품을 같이 살펴보고 음악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기특한 제품들이 보이면 또 적극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